동탁은 황제와 진류왕을 데리고 낙양으로 들어옵니다. 이걸 보고 원소는 아마 좀 싸했을 거예요. 자기가 부른 군대긴 하지만 황제까지 끼고 군대까지 끌고 도성에 들어왔는데 그냥 물러나겠어? 아니나 다를까 동탁은 끌고 온 병력으로 황궁을 장악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동탁의 병력이 3,000명 정도였거든요. 이 적은 병력으로 황궁을 장악하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어떤 꾀를 내냐면 병사 3,000명을 밤에는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몰래. 그리고 낮에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할 거 아니에요. 군사들이 들어오는 거를. 동탁의 군대가 서쪽에서 계속 오고 있는데 동탁 병력이 계속 추가가 되니까 동탁 병력이 늘어났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전국을 장악하자마자 동탁은 황제를 폐위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대놓고 얘기하지 않고 원소랑 의논을 하는데, 그러니까 원소가 아니 지금 황제가 뭐 실수하거나 한 것도 없는데 왜 적자를 폐위하고 서자를 세우려고 하냐, 이거는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동탁이 지금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하겠다고 하면 감히 누가 안 따르겠냐, 이렇게 당당하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소도 한 손가락 하잖아요. 여기서 지지 않죠. 천하에 힘있고 건장한 자가 어찌 동탁 그대뿐이겠습니까? 칼을 꺼내서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원소는 낙양을 빠져나와서 북쪽의 기주로 떠납니다. 이 원소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은 원소는 4세 3공 집안의 자제인데, 이 3공이 뭐냐면 후한의 최고 관직, 가장 높은 관직인데 이거를 4대가 한 거죠. 이게 왜 어마어마하냐? 당시에는 시험을 봐서 관리를 선발하는 게 아니라 천거제거든요. 이 천거를 받은 사람은 천거해준 사람한테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4대가 3공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관리가 천거됐겠어. 이 원시 집안한테. 엄청 많은 사람이 이 원시 집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높은 관직을 지낸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지만 이 인맥, 인재 인프라가 어마어마한 거지. 원소는 이 집안의 얼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천인이라는 거죠. 설도 여러 가지고 뭐 친아버지가 누군지 막 이런 거 복잡한데,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이 아버지한테는 정실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정실 아내의 아들이 바로 원술입니다. 원술과는 이복 형제지간인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형이,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후사 없이 사망하니까 원소가 양자로 들어갑니다. 이 원소가 확 뜨는 계기가 뭐냐면 바로 자기 어머니, 천민인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정식 아내, 그러니까 원술의 어머니죠. 이 사람이 사망을 하니까 3년상을 치릅니다. 자기 어머니도 자기 친어머니도 아닌데 3년상을 극진히 모시는 거예요. 이 3년상이 끝난 이후에 내가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상도 못 치렀다, 이 아버지 상까지 내가 치러야겠다 해서 또 3년상을 치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합 6년상을 치른 거야. 왜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 3년상이라는 게 묘 옆에 작은 오두막 같은 거, 운막 같은 걸 짓고 살면서 상중이니까 슬퍼해야 되잖아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니까. 그래서 먹을 것도 많이 못 먹고 좋은 것도 못 먹고 고기 같은 건 당연히 못 먹고 좋은 옷도 못 입고, 그러니까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는 덥고 이런 옷을 입으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 계속 슬퍼하고 문상객도 맞이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3년 동안 하니까 몸도 축나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피폐해지고 이게 엄청 힘든 일인 거야. 그래서 당시 사람들도 이걸 잘 안 하던 건데 원소는 이걸 6년 동안 한 거야. 사대부들이 깜짝 놀라서 야, 쟤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난놈이다, 쟤는. 효가 진짜 너무 지극하다. 저런 효자는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청류파들한테서 확 뜨게 됩니다. 이게 원소 집안은 4세 3공, 당시 십상시가 주도하던 전국에 높은 벼슬을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탕류파예요. 근데 원소는 청류파에서 관심을 가지고 교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원시 집안이라는 큰 배경을 가지고 있고 청류파 사대부들의 지지까지 받으면서 완전 떠오르는 스타가 된 거지. 동탁도 이런 원수한테는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 황제 바꾸기 전에 슬쩍 물어보고 반대하고 떠나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동탁은 원소까지 떠나니까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예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를 폐위시키고 진류왕, 왕미인의 아들이었던 유엽을 옹립하려고 한다. 왜냐면 지금 황제는 너무 띨띨해. 그리고 진류왕이 똘똘하거든. 반대하는 사람 손, 이제 노식 같은 사람이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소재는 나이가 어려서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게 없다, 실정한 게 없다. 실정을 할래도 즉위한 다음에 뭐 시간이 흘러야지 실정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즉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난리가 났는데 제대로 정치를 펼칠 게 뭐가 있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니까 동탁이 저걸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노식 같은 사람들 다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주위에서 저런 명사를 죽이면은 민심이 흔들린다 하니까 설득하니까 꾹 참아요. 죽이진 않아요. 근데 이때
또 동탁과 대립하던 인물이 있었으니 이전에 얘기했죠. 흑산적으로 변장해서 일대를 불태웠던 인물 병주자사 정원입니다. 십상시 제거 작전에 공이 있고 군대도 끌고 있잖아요. 병주도 또 변방이라서 강군이거든, 센 군대거든. 그러니까 동탁은 이제 마침 이 새끼 골치 아팠는데 잘 됐다. 노식 같은 애는 명사라서 못 죽였지만 저 새끼는 뭐 못 죽일 거 없잖아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정원 뒤에 딱 봐도 보통이 아닌 사람이 눈을 부릅뜨는 게 보입니다. 이게 동탁도 서쪽에서 제법 좀 날리던 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봐도 보통이 아닌 게 느껴지는 거야. 이제 분노 조절 잘해가 되는 거죠. 모임 자리 끝나고 동탁이 아 저건 뭐 하는 놈이야 대체. 정원 뒤에 있던 놈 누구야? 이제 정원 뒤에 있던 건 여포라는 애인데 정원의 양자입니다. 아주 싸움으로는 기가 막힌 놈입니다. 하고 슬쩍 여포에 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동탁이 아 저걸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데 아주 욕심나는데 하니까 슬쩍 또 얘기를 해주죠. 옆에서 여포가 재물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물로 꼬드기면은 아마 우리 편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동탁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적토마라는 기가 막힌 말을 여포한테 보냅니다. 이거 줄 테니까 우리 편으로 들어와라. 그러면서도 좀 긴가민가 하죠. 아 그래도 우리 밑으로 과연 들어올까? 정원이 자기 양아버지랬는데 긴가민가 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여포가 찾아옵니다. 좋은 새는 나무를 가려하는 법이라지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좀 고민하다가 제일 좋아하실 것 같은 걸로 이제 챙겨왔습니다. 정원의 목을 가지고 옵니다. 바로 컷, 바로 정원 컷. 동탁은 병주의 강군까지 자기 손에 들어온 거야. 동탁은 이제 거리낄 게 없잖아요. 곧장 소재를 폐위하고 새로운 황제를 바로 옹립하니 이게 바로 후한의 마지막 황제 헌제입니다. 이후에 폐위된 소재와 하태우도 살해하고 자기 스스로 삼공보다 더 위에 있는 상국이라는 자리에 오릅니다. 이 상국이 뭐냐면 너무 권한이 막강하고 이제 권위까지 너무 어마어마해서 사라졌던 벼슬인 거예요. 좀 상징적인 자리인 거지. 이거를 다시 부활시켜서 자기가 오르고 폭정을 일삼는데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고, 한 번은 이제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동탁이 병사들을 보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땅의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걸 보고 거기 있는 백성들, 남자들은 다 참수하고 여자들이랑 재물을 싹 싣고 낙양으로 돌아와서는 도적을 토벌하고 돌아왔다라고 구라를 칩니다.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지. 궁 안에 있는 여자들은 다 황제의 여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탁은 아랑곳하지 않고 궁녀들뿐만 아니라 공주까지 가늠합니다. 황제도 자기가 세웠고 자기는 이제 상국에 올랐고 무서운 게 뭐 있겠어. 양주와 병주의 강군들까지 자기 밑에 있는데 막 나가는 동탁을 죽이고자 하는 인물들이 있었으니 강직하기로 유명했던 인물, 삼공의 지위에 있던 왕윤, 기주로 달아나 기회를 엿보던 원소, 그리고 난세의 간웅이라고 일컬어지던 조조입니다. 이번에 연희의 내용이랑 정사의 내용을 살짝 섞었는데 동탁은 소재 폐위를 언급하기 전에 여포를 포섭해서 정원부터 아마 처리를 했을 거예요. 군사력까지 확실히 갖춰 놓았기 때문에 황제 폐위의 얘기를 꺼낼 수 있었던 거죠. 병주군과 여포까지 손에 넣으니까 원소도 어쩔 수 없이 낙양 도성 내에서는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달아나 버린 걸 거고, 그리고 여포는 실제 정사에서는 정원의 양아버지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적토마를 선물했다는 얘기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나름 연희와 정사 내용을 적절히 섞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도저히 섞기 힘들다 싶은 거는 특히 곧 진행할 반동탁 연합 같은 경우는 연희편, 정사편을 따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연희랑 정사를 제가 나름 적절히 섞어서 진행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삼국지 내용을 처음부터 한번 쭉 훑는다 이런 느낌으로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연희 내용 아니야? 이렇게 추측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겠죠.